고대에 이상한 세계의 샨하이징 신비로운 기록. 샨하이징, 산해경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 및 지리 기록입니다. 고대 신화와 전설에 대한 경이로운 책으로 지리, 지역 특산품 및 농산물, 민족지, 민속 관습에 대한 기록으로 사용됩니다. 산해경은 고대 중국의 아주 훌륭한 문화 고전이지만 유교와 다르게 기록하기 때문에 항상 부조리하고 이상한 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실 산해경은 고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기록한 단행본이다. 중국 문화의 기원과 발전, 이러한 생존과 발전이 의존하는 자연 생태 환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우가 물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황제의 이름을 딴 천문대가 있었다. 바로 요제, 구제, 단주제, 순제, 공궁입니다. 이 전망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샨하이징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망대 지기는 루오 인간의 얼굴과 호랑이의 몸을 가진 괴물, 깨달음이 짐승이라고 불립니다. 호랑이처럼 큰 몸을 가지고 곤륜산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 전망대의 주인은 왜 동쪽을 바라보고 싶어 할까요? 고대의 흑인을 왜 곤륜노예라고 불렀습니까? 고대의 나라 루란이 사막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고고학적 증거 때문에 그것이 한때 존재했다는 것을 압니다. 제국의 인장은 전국 시대무장의 연기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고대 책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샨하이징에 따르면 발의 동쪽에는 다이유, 유안카우, 팽후, 잉조 및 팽글라이의 5묘정산이 있습니다. 산에는 많은 불멸의 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인공재해로 다이위산과 원교산이 바다로 가라앉고 수많은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도피했고 일부는 물속에 살았다. 이 고대 이야기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신화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의 존재와 유사한 이야기는 서양 학자에 의해 확증되었습니다. 고고학자의 놀라운 발견. 미국 여성지리 및 고고학 학자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학자인 드라이브 안리앤 머츠는 샨하이징을 연구하고 경전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길을 나섰다. 그녀는 고대 중국의 여행자처럼 발로 그 산들을 측량하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방법은 샨하이징의 고대 중국인이 당신에게 동쪽으로 가고 300마일을 가도록 하고 300마일을 가면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라고 말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경전에 기록된 산계의 방향, 강이 흐르는 방향, 산과 산 사이의 거리를 관찰하기 위해 1마일을 갔고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로키 산맥, 시에라네바다 산맥, 캐스케이드 산맥, 해안 산맥, 미국 중서부의 태평양 연안과 4개의 산계, 봉우리, 강, 동식물군, 산과 산 방향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세요. 샨하이징의 우연은 중국 학자들이 읽기 어려운 산해경을 연구하고 이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한 미국인이 고대 중국인이 이미 미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샨하이징을 조사하고 개인적으로 아메리카의 산과 강을 조사한 후 의사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4000년 전 가장 오래된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험준하고 눈 덮인 험준한 봉우리를 용감하고 끈질기게 올랐던 고대 동양인에게 우리는 머리를 숙이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산해경이 실제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샨하이징의 완전한 버전은 역사의 긴 강에서 오랫동안 사라졌습니다. 이때 문제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산해경에 기록된 지리학적 특징이 모두 실제라면 산해경은 400종 이상의 기이한 동물을 기록했으며 이는 역시 실제다. 산해경, 동상경은 그러한 동물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며 그것은 치유유, 아머딜로라고 불립니다. 거기에는 토끼 모양이 있고 부리가 새 같고 꼬리가 있고 뿔이 있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짐승은 사람을 보면 잠이 든다. 그 이름은 구구라고 한다. 아메리카 아르마딜로를 본 적이 있다면 샨하이징에 대한 설명을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메리카 아르마딜로는 토끼처럼 가엾은 동물인데 왜 토끼 같지? 그는 체형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긴 귀가 더 비슷합니다. 아르마딜로는 위험에 처한 천상갑처럼 공처럼 움츠러드는 버릇이 있어 당연히 움직이지 않는다. 이 책에는 쥐 머리를 한 토끼처럼 등을 타고 날아다니는 이상한 동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해보자. 이것은 날다람쥐가 아닌가? 다들 익숙하시죠? 토끼의 몸에는 털이 있고 쥐의 머리는 등을 타고 날고 있습니다. 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잉어만큼 강하고 새의 날개가 있는 물고기 종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날치 아닙니까?
날치는 날개와 같은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400m 이상을 활공할 수 있습니다. 베이란, 올빼미를 닮고 녹색 깃털과 붉은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혀를 말하는 동물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앵무새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새가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믿겠습니까? 물론 많은 책에 기록된 신화 속의 짐승들도 있다. 우리는 현실에서 상응하는 존재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이 우리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신화 속의 동물들이 개발 과정에서 죽거나 변이되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산해경 서부 광야서에는 서북해 저쪽 대광야 모퉁이에 산이 있고 연결되지 않은 선이 있고 이름은 부주라고 설명합니다. 산은 그림자 없이 태양 아래 똑바로 서서 메아리 없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곳은 너무 더워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수천 년 동안 학자들은 이 부저우, 버조, 산을 찾고 찾았습니다. 산과 바다 책에 아프리카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수십 6에서 7km는 동아프리카의 대열곡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아닌가요? 샨하이징, 헤이나이 노스징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구우시 국가는 바다에 있으며 라이구시 남서쪽에 속해 있으며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본 열도입니다. 여기에서 구우시는 오늘날 사할린 섬, 일본인들은 가라우토 섬이라고 부름으로 추측되며 그래서 구우시는 퀴이입니다. 퀴이 사람들은 고대의 악마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추운 북쪽의 극지방과 가까운 곳을 악마방이라고 불렀다. 사마천은 역사 기록을 썼다. 그러나 그는 감히 경솔한 판단조차 내리지 못한 책 샨하이징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역사 기록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산해경의 모든 괴물에게 나는 감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마천뿐만 아니라 산해경을 만난 시대의 역사가들도 그 내용에 머리가 어지러웠고 무엇을 책으로 분류해야 할지 몰랐다. 역사가들의 견해가 다른 이유는 샨하이징이 정말 이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거의 기이한 세계를 묘사합니다. 콰잉콰이우 산에는 구미호가 있다. 장호산에 괴물장호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홍수를 맞을 것이다. 지쿠어 산에서 구유는 사람의 얼굴과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말의 몸, 호랑이의 표식, 새의 날개를 가진 화이광산을 지키는 신. 산해경에는 그런 괴물이 셀 수 없이 많다. 고대의 땅이 정말로 괴물이 만연한 것인지 나는 모른다. 샨하이징의 특이점은 그 이상입니다. 전체 책은 3만 1000단어에 불과하지만 40개국, 550개 산, 300개 수로 100개 이상의 역사적 인물, 400개 이상의 몬스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리, 신화, 종교, 민족, 동물, 식물, 광물 등이 만연하다. 산해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산해경이 4차 빙하기 말기에 중앙평원의 양털쿠뿔 속 각종 괴물 등 대규모의 새로운 종이 출현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가정했다. 미국 과학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복원한 고대 멸종동물은 산해경에 기록된 괴물과 너무나 흡사하다. 온난한 간빙기가 도래하면서 지질학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조산이나 화산 폭발이 빈번하고 많은 동식물이 멸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해경 샨하이징에 기록된 산에는 불이 있고 나무가 없다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고대인들은 단순히 불가능했던 과학이론과 완전히 일치하는 현상을 속이기를 원했습니다. 이 포괄적이고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샨하이징은 누가 썼습니까? 결론이 없습니다. 샨하이징은 지구상에서 매우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은 이 책에 기록된 동물, 식물, 괴물을 잇따라 발견하고 있습니다. 산해경은 신화가 아니라 인류가 잊은 시대다. 우리 대부분의 상식에서 산해경은 신화적이고 신비한 소설이지만 심층 연구를 통해 신화책이 아니라 매우 초기 책일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고사는 산과 강의 풍경과 동물은 물론 각종 기이한 사건을 기록한 지리서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기존 버전에서 이것이 고대 지리, 속성, 신화, 요술 및 종교에 관한 고대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학, B&B, 에스닉 및 기타 콘텐츠와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산해경의 내용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정보가 완전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고대의 다양한 기이한 사건,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해경에 기록된 많은 동물들이 신화에 나오는 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 연구와 지리 탐사가 심화되면서 고대 화석을 많이 발견하고 당시의 생활 환경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이것은 샨하이징의 많은 기록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샨하이징이 실제 세계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멀고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이는 우리가 그 시대를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지 면적은 해양 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 미지의 세계는 우리가 탐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생물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해경이 허구의 신화 소설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더 많은 미지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다시 시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자는 누구입니까? 연구 후 일부 국내 학자들은 많은 미국 관습이 산해경의 설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양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기록된 대홍수는 전 세계의 많은 고대 신화에 기록되어 있어 이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세계를 휩쓴 홍수를 일으킨 빙하기의 두 번째 융해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생존자들이 녹음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진실에 관해서는 아직 과학의 발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잘 가세요. 그리고 또 만나요.